이번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와 입법 발의 관련한 설명 및 기자회견문 낭독을 우리 은수미 의원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 국회의원 은수미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이 임금명세서를 서로 주고받는 것, 특히 노동자들이 임금명세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별도로 덧붙이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얼마나 받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그건 우리나라 민주주의 가치이기도 하고 헌법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일상의 민주주의는 지켜지지 않거나 오래전에 훼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서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저희 국회에. 이미 우리 옆의 민주주의가 다 무너진 상황에서 국정원 개혁이 갖는 의미가 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은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국정원 개혁이나 최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같은 커다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저희 의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정부 여당이 민주주의를 한 손에 뒤흔들고 뒤흔들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일상의 민주주의가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과 노동자를, 일하는 시민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작은 구멍이 댐을 무너뜨리듯이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임금 명세서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상의 민주주의가 무너진 속에서 싹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는 커다란 민주주의 위기뿐만 아니라 일상의 민주주의 위기, 민주주의 삭제에 대해서 앞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제가 기자회견문은 앞부분은 그냥 넘기고요. 두 페이지서부터 읽겠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변, 노동위원회 등 11개 노동사회단체들은 지난 8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입법청원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해서 어제인 2013년 9월 15일까지 3,911명의 서명을 받아서 오늘 국회에 청원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저는 이와 같은 노동자 시민들과 그 뜻을 같이 하고 소개 의원으로서 이와 같은 청원이 적극적으로 입법화되어 임금 지급에 관한 노사 간의 신뢰 구축과 투명성 제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개정인데요. 이미 입법 발의를 하고 있고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 시간에 따라 제대로 임금이 산정되고 지급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고의나 가실로 임금을 잘못 산정해 최저임금 미만인지, 시간의 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조율수당을 내가 제대로 받은 건지, 연장근로를 제대로 받은 건지, 퇴직금은 제대로 정산되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체불임금 사태가 났을 때 그 또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본 권리를 주장합니다. 또한 우리 의원실에서는 임금체불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주목합니다. 현재 올 7월까지 임금체불 규모가 지난 4년 대비 6.8%가 늘어났고요. 1인당 임금체불액도 11.8%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약 30만 명의 노동자들, 약 1조 원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미 8천억 원 이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역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다면 경제민주화, 민주주의 모두 허공에 날리는 헛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자리를 빌어 이번 공동행동에 함께한 여러 노동 시민단체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가장 아래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될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그리고 전체 일하는 시민들의 권리가 방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또한 공동 행동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2013년 9월 16일 국회의원 은수위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 입법 청원 공동행동 일동입니다. 예, 저는 그 민변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오늘 그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 그 청원운동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늦지만 또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 기자분들이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고 또 임금을 받고 있는 기자 노동자들일 겁니다. 그러면 임금 명세서를 한번 떠올리시면 왜 우리가 이러한 그 교부 의무화 운동을 하게 됐는지 짐작할 겁니다. 실제로 그 오늘 배포한 자료 그 첨부 자료에 보면 사례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 명세서를 가지고 과연 내 시급이 제대로 얼마이고 통상 시급이 얼마이고 또 내가 그 연장 근로를 몇 시간 했는지 그리고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에 따른 임금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과연 그 임금 명세서를 가지고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 이건 마치 그 무슨 상명 문자인 것처럼 제가 변호사이긴 하지만 그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사실 역산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이제 이런 임금 명세서를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중소영세업체라든가 또는 그 하청업체, 간접고용 노동자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임금 명세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도 후다히 많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실제 애초에 근로계약 관계도 불분명하고 또 지급받는 임금에 왜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이것도 사실 대단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늘 노동부에 가면 이 임금 문제 가지고 상당한 쟁송을 하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행정적인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임금의 대가,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한 채 이 임금을 떼이는 수도 허다히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행정상이나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울산에서부터 이 이제 임금 명세에 따른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시작했고 건설 노동자라든가 간접 노동자들 경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오랫동안 이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해오다가 이제 늦게서야 사실은 이것이 입법청원운동화 되었고 입법청원운동이 되자마자 한 일주일 정도 서명을 받았는데요. 현재 약 한 4천여 명의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간을 두고 보시면 뭐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때는 이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가 근로기준법에 입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할 의무는 되어 있지만 그 임금 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과 같은 이 임금 명세서의 작성 교부는 인위적으로 뭐 주든지 말든지 이렇게 재정사항처럼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이 임금 명세서를 준다 하더라도 그 실제 내용들이 전부 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될지 무엇을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될지 전혀 특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특정해야 되고 또 교부를 의무화함으로써 더 이상 노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받는 대가가 명백하게 법적으로 법제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이번 입법청원 운동을 했고 또 여기에 그 소개 의원이죠. 추천을 하게 된 아마 발의하고 관련까지 책임져 주실 은수미 의원실이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같이 전개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국노총 비정규직 담당 부위원장 이상원입니다. 우리 건설 현장, 또 제조업 현장, 산업 현장에 있는 우리 비정규직이나 취약한 노동자들은 유령입니다. 현실적으로
근로 형태에 대해서 명확한 계산이 확인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일을 한 대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면 그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 자체가 명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산업재해 현장에서조차 갈등과 대립과 대화를 할 수가 없는 현장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임금명세서 교부 자체가 우리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들에게 분명하게 유령이 아닌 우리가 인간으로서 일할 수 있는 터전과 또 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노총은 이번 9월 말까지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고 적극적인 입법 청원에 참여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대중공업 산업정치위원회 지회장 하창민입니다. 현대중공업 내에는 한 25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인원을 총합하면 한 2만 5천에서 한 3만 명 가량 됩니다. 그 중에 포함된 소위 말하는 물량팀이라는 인원들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물량팀에서 특히나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차 업체에 속하는 흔히 말하는 본공들은 그나마 이 사례에 나왔던 대로 어느 정도는 명세서를 받고 있지만 물량팀으로 속하는 사람들은 편지 봉투 위에 그냥 임금을 적어서 지급받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자기 통장에 그냥 액수만 입금이 되는 그런 형태들이 있고요. 최근에 밝혀진 걸 보면 제가 명세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입법 청원 운동을 한 결과 그래도 조금이나마 나아진 게 이런 명세서인데요. 그냥 내 일당이 얼마인지 연차가 있는지 없는지 아예 그런 것조차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있는 격이고요. 이게 심각한 것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소속 업체가 전혀 없습니다. 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전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용자성을 업체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세금 탈세와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금명세서 법적으로 의무화시킨다는 것은 물량팀이 지금 음지에 있던 걸 양지로 끌어내어서 정말 고용도 보장받고 임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병철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미용실, 흔히 말하는 프랜차이즈라고 하죠.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알만한 이철 헤어커커라는 브랜드 가맹점에서 스텝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이 미용실 스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머리를 자르고 주로 이제 파마하고 염색한 디자이너 밑에서 같이 이제 일손이 모자라니까 계속 옆에서 도와주고 매장 내에서 계속 청소를 하고 계속 그런 이제 뒤치다거리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스텝이라고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스텝들의 그 환경이 거의 주 6일에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이상이 굉장히 이제 고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스텝들은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임금 명세서조차 제대로 이제 교부가 되지 않다 보니까 체불된 임금이라든지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 이제 추가로 이제 받아야 되는 수당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을 나와서 이제 일을 그만두고 이제 노동지청에다가 이제 진정을 넣어서 체불된 임금을 받으려 하더라도 이런 제대로 된 제대로 이제 남겨진 그런 기록이 없다 보니까 계속 제가 주장하는 의견과 이제 미용실 측에서 의견은 이제 주장하는 그런 근로시간과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제대로 된 임금 명세서만 받더라도 쉽게 받을 수 있는 체불 임금을 정말 6개월 이상씩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임금 명세서가 교부가 돼야지만 정말 정말 근로기준법 이상 정말 스태프들에게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번 임금 명세서 입법 발의가 좀 제대로 돼서 미용실 스태프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노동 현장에서도 좀 제대로 잘 적용이 돼서 모든 청년들이 그런 안전한 근로 환경 속에서 온전한 임금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